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주말에 여전히 언론은 완전 엉망진창이고요. 네, 진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제 너무 슬프고 지금 아침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권글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위원이십니다. 예. 동아일보 위원이시고 저희 민원연의 발기인이셨고요. 창립 당시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전 대표이사셨죠. 선생님께서 어제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한 번씩 가본다 이런 얘기들을 동아투이 단체 그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주고받는 글을 봤는데 내일 가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 말고 종부성사를 하시고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요. 이제 저희가 내일이 3월 17일이거든요. 3월 17일이 동아일보에서 선생님들이 폭력배들에 의해서 쫓겨난 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내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막 이 바쁜 와중에도 계속 이제 짬을 내서 이것저것 홍보전단지나 뭐 그날의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내일 행사를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친구나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상심이 커요. 상상 이상의 상심이 큰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다 너무 큰 슬픔에 빠지신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덩달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내일 행사 어찌됐든 잘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동아투이, 조선투이 그리고 팔공해직 등 그 양심적인 참 언론인들이 만드신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시민운동 단체로서 좀 더 많이 발전했지만은 애초에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그 뜻을 저희가 잊지 않고요. 정말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의 싸움을 정말 좀 힘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더 이상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정말 사과라도 제대로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기고스 얘긴데요. 기고스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기고스를 보다 보니까 진짜 노답이다 노답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촌스럽고 기가 막힌 그런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정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마스크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요. 이 주장을 신문에서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봉우 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금의 마스크 수요를 우리의 생산량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사실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원래는 이제 감기 증상 등 증상이 있는 분들만 써야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 내원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하자. 특히 노약자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살 수 있도록.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3월 13일자 지면 기사에서 이렇게 마스크 구입을 좀 자제하자는 운동을 친문 네티즌들의 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이런 운동을 하면 또 그쪽으로 또 됩니까? 네, 그렇게 하면 또 친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면 네.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노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자라는 그 정말 선의의 그런 것조차도 친문이냐 뭐 정체색을 딱 누구냐 입혀가지고 친박이냐 무슨- 이런 거를 붙인다는 게 네. 너무 몰상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예 제목이요. 보도 제목이 기가 막힌데 친문 네티즌들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정부 여당도 면 마스크 쓰자 가세.
그러니까 아예 제목에서부터 이 마스크 양보 또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친문들의 운동을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사실 집중해줘야 된다면은 이게 이제 정부가 우리 방역 당국 쪽에서 방역 당국에 워낙 지금 그 기관들이 많잖아요. 지자체도 방역 당국으로서 활동하고 식약처, 질본 등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정부도 있고 정치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사태 초반에 한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그런 우리 방역 당국이나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이 대국민 메시지가 통일이 안 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책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본의 이제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 말을 일관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 정도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너무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 사람들이 계속 보통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 브리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론은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정확하게 그 과학적 객관적인 사실관계 마스크가 방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알려주고 정부가 메시지의 통일이 안 됐으니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이 건강한 비판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야 마스크 안 사기 이제 와서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해 저건 친문의 운동이고 과학적으로 틀렸어.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라. 몇 마스크 지금 쓰자고 정부 여당이 하지만은 저거 정은경 본부장의 말과도 달라 이러면서 막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늘 계속 이거를 정말 궁금해하는데 진짜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언론이 진짜 제대로 좀 고심해서 하나의 결론, 그러니까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말했다고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을 거듭 물어봐서 나름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어찌됐든 마스크 때문에 너무 심란해하고 힘들어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친문 네티즌들의 운동이다? 그리고 정부를 감싸기 위한 정부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서 지금 쇼하고 있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몰상식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그 금요일 날 냈던 발표에 이제 그 중앙일보 보도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같은 날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의 분수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이동현 산업 1팀 차장이 쓴 글이에요.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이 글은 정말 너무나 멀쩡해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양보하자라는 이제는 얘기를 양보해야 하는 된다라고 거예요. 중앙일보 칼럼을 쓴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이면 충분하고 안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몇 장 가지고 있는 거 여분을 주변에 나눠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공적 판매 마스크를 살 생각이 없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호흡기 질환 고위험군 어린이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좀 비싸도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비공적 판매 마스크를 노려볼 생각이다. 대신에 더 자주 손을 씻고 마스크와 함께 사둔 항균 물티슈로 주변 물건을 열심히 닦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양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가 선한 행동을 할 거라 믿지 않는다. 이타적 선택만 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작은 이타적 선택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중앙일보 평소에 많이 욕하지만은 정말 중앙일보 칼럼에도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정말 그나마 좋은 글이네요. 그럼요, 좋은 글이죠. 다행인데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아무리 정부가 싫고 뭐 이렇게 정파적이라지만 그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보도를 지금 내놓고 있나?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도 사실 마스크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끼리도 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글에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써야 되던 쓰지 않아야 되던 상관없이 마스크 반드시 필요한 거라 하더라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그렇죠. 조금 더 여유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몰상식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제 금요일날 기고스 작성한 우리 공시영 활동가가 아까 처장님께서 읽어주신 그 중앙일보 칼럼 이동현 기자 중앙일보 그러면은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이 칼럼을 쓴 중앙일보 이동현 기자도 친문이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양심 없다 진짜. 네. 사회악입니다. 사회악.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에서 또 글로벌 아이라고 이것도 해서 같은 날 워싱턴 중앙일보가 특파원 이날 뭔가 마음 먹은 것처럼 칼럼을 네. 2개나 냈어요.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의 글을 지금 실었거든요. 기사를. 근데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마스크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독자 이메일을 받고 실감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일반 대중은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 대중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권고한 이유를 쭉 정리를 해서 보내줍니다. 잘 정리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불안감은 이해하고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마스크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과하지 않나 싶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마스크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니 하는 얘기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촘촘히 선 줄은 되려 위험을 만든다. 그렇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용기를 낼 때다. 과학이 미국과 한국에서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발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진짜 움직이자. 이거는 좋은 비판이라는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네. 칼럼처럼. 너무 마스크에 집중하지 말라.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잘못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동형 보도들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커졌어요.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정부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못하면서 그 어떤 동력을 다 이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는 지적을 한 거잖아요. 잘 지적을 지적했어요. 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본인이 언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이건 과하다. 그렇죠.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언론 아니면 이거 누구 그러니까. 네. 이게 언론이 이런 역할 중앙일보 칼럼을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앙일보 칼럼 워싱턴 특파원께서 쓰신 이런 칼럼이야말로 진정한 정부 비판 보도예요. 언론이 선도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친문을 씌우고 있으니 이거는 뭐 도대체 무슨 공익이 있나 싶어요. 저런 조선일보가 친문이라고 딱지를 선거철이라 붙이는. 이거죠. 그만하죠.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주말에 진짜 난리였지 않습니까? 웬 오버들이 그렇게 계속 나옵니까?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일단은 한국경제가 그 16일 온라인에서 어떤 보도를 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BBC 출연해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지금은 지워졌어요. 제목만 보이네. 그 사람들이 많이 캡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인터넷과 SNS에서 엄청나게 한마디로 난타를 당했습니다. 왜 난타를 당했나 생각해 봅시다. 자, BBC 인터뷰 이런 거 우리 지금 다 바로바로 봅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내용 뭐라고 했는지. 네. 저는 물론 모르지만 저는 영어를 그렇게 못 알아듣지만 사람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보도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제목을 뽑고 내용을 해서 마치 강경화 장관이 혼자서 칭찬한 일도 하나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화자찬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경제 기사 원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영국 공영 B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처 현황을 설명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검사한 것이 효과가 컸다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여 명씩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외교부 수장이 외신을 통해서 설익은 자화자찬식 발언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적은 자기가 한 거지 뭘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언론에서 저렇게 쓰죠. 예.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보도를 했는데 사실 미국 현지의 분위기나 인터뷰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BBC 인터뷰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정리를 해놨는데 몇 개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외무부 장관 좀 빌려달라. 나는 5분 정도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한 말을 들었다. 난 그녀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녀가 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이게 진정한 장관이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침착하고 품격 있고 아름답다. 틀림없이 자국의 공무원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댓글로 달렸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은 숙대에 숙명여대 강영철 교수님, 신방과 교수님, KBS 이사도 하셨죠. 그분이 이제 쓴 글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강경화 장관이 BBC 거장인 기자 앤드류 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족탈불급의 고급진 언어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설명하는 귀한 국위선양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위터 댓글에는 저 사람이 영국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영어가 모국어인 우리 총리와 트럼프는 어버버버거리는데 외국인이 저렇게 똑 부러지게 말을 하다니 등등의 찬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모처럼 국뽕에 한껏 취한 순간 한국경제 보도를 갑자기 콧물 나온다. 모처럼 국뽕에 한껏 취한 순간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고야 말았지요. 라고 하면서 악의로 가득 찬 보도, 아니 일방적인 선전, BBC 기사 트위터의 댓글로 이 기사와 영문 번역 그리고 기자 이름을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톡 눌러보니까 모두 다 지워져 버렸다. 이 이제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 교수님의 친구들도 패치들도 교수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신방과. 근데 이제 그 분들의 댓글들도 다 정말 너무 한심하다.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인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 현지의 반응과 외국인들의 반응과 그 앤드류 마라는 기자가 인터뷰한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지에 계신 분들 말로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래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볼 때 한국경제가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막 뭔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영국 가서 자화자찬한 건 절대 아니다. 한국경제가 기사를 지웠다는 거죠. 예.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한 건데 이걸 무슨 그러니까 말입니다. 못한 거를 막 자화자찬했다니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으니까. 그리고 싹 다 지운 다음에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경제는. 포기. 그리고 하나 더 포기. YTN이 지금 YTN뿐만 아니고 여러사가 지금 비슷한 오보들을 냈는데요. YTN의 영향이 컸던 오보죠. 예, 그렇죠. YTN이 13일에 마스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에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으로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늦었다면서 마스크를 빨리 살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남성이 쓰러진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남성이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오보랍니다. 그냥 쓰러졌다까지만 보도하셨어야죠. 참 아직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는요. 사망을 한 것을 진짜 거듭거듭 확인한 다음에 보도했어야지 된다. 아니 근데 뭘로 이렇게 쓴 거 단독까지 붙여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인명 가지고 이렇게 오보가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근데 YTN은 뭐라고 했냐면요. 해당 남성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경위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김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고 발언함에 따라 사망 상태로 이해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심정지 상태라고 쓰던가. 그러니까요. 그냥 쓰러졌다. 위급하다라고 했어야지 돼요. 이거를 사망이라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 돼요. 그냥. 그러면서 YTN이 뭐라고 했냐면 YTN은 앞으로 인명피해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어?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막 썼나? 기가 막혀서 진짜 너무 기가 막히죠. 기본 아니에요? 기본? 당사자와 가족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많죠?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처음에 진짜 이게 오보여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사가. 어찌됐든 YTN은 비판하긴 하지만 오보여서 정말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와중에 진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면 그것도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큰 비극이잖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이런 슬픈 일까지 만약에 벌어졌다면 아무튼 오보랍니다. 이 환자분께서 부디 쾌차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인명 가지고 이렇게 오보를 내거나 또는 뭐 더 나쁘다면 뭐 왜곡 보도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인명 관련 잘못된 보도는 제발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그렇게 크게 한번 배웠는데도 이렇게 보도를 내고 이제 와서 사실관계를 똑바로 확인하겠다? 저는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못 배웠어요 아직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페이스북에 혼자 막 썼는데요. 아실 거예요. 그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한국일보에서 미국 FDA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이 보도? 네. 예, 이 보도를 보면은 야, 우리가 진짜 완전히 헛다리 짚었구나. 아니 헛다리도 아니지 정확하지도 않은 키트를 가지고 확진자 몇 명이라고 지금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뭐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제목만 봐서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미국의 그 의원이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발언 중인 마크 그린 의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사진을 앞에 실었습니다. 이 보도는요, 어찌됐던 간에 오전 11시, 15일 오전 11시 32분에 보도가 됐어요. 미국 여론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의 신뢰성을 놓고 미 의회 일부와 한국 보건당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 너무 빠르게 보도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 누군가가 말을 했다는 거는 팩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빠르게 제목으로 단정적으로 써서 그렇게 뭐 따옴표 처리를 해서 그렇게 알려서 우리의 지금 키트에 대해서 부정확한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확 주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등등을 다 취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러니까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면.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부실했다는 거죠. 이게 YTN 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YTN이 이거는 3시 10분에 나왔어요. 아마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비슷하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제목이 여긴 더 나빠요. 도마 오른 코로나 검사 정확도. 아까 한국일보는 쌍따옴표로 미국 사람이 이랬대라고만 보도했는데 이거는 도마 위에 올렸어. 도마 오른 코로나 검사 정확도. 정부 신뢰 의심 여지 없다. 정부의 붙여줬네. 주장은 붙였어요. 그렇지만 이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도 국내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미국에서도 우리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서 정부가 국내 진단검사 정확도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나마 한국일보는 굉장히 쫄았는지 바로 속보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아까 그 보도는 11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후에 속보해서 우리 정부 방역 당국의 입장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이제 실어줬더라고요. 네, 바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 통신사처럼 먼저 미국의 한 말을 트트득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니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이라는 분이 네. 아니 그 정도로 보도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참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저는 이런 발언은 정말 굉장히 우리 국민 지금 우리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지금 예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키트가 정확하지 않아. 비과학적이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실컷 했던 그 작업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진짜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기자가 원래 검증하고 확인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따옴표 처리해서 그냥 빨리 전달 옮기고 정말 확대 재생산의 도구로만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 주제에 있어서만은 이건 따옴표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게 자연스러워. 왜냐면은 이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발언 내용이 FDA로부터 내가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FDA가 비상용으로라도 미국에서는 이 키트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보면 이거는 마크 그린이 FDA를 인용했네. 그럼 FDA가 진짜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야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디립다? 미국의 의원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키트 못 쓴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FDA가 어떤 이유로
그런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 사람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승인받은 5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 하나를 가지고 아무런 구체성이 없는 마크로인 의원의 발언이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인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공화당 출신의 한 의원이 말했다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키트 전체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한 이 보도 자체가 거의 뭐 완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긴급 승인된 진단키트는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함께 평가를 하고 정확도가 99%가 넘는다는 결론을 얻어서 긴급 승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검체를 농도별로 하여서 질병관리본부 시험법과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제품을 반복 검사하고 있다. 그 결과 아주 희석된 농도가 아니라면 100% 모두 양성으로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히 미량으로 하는 경우에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코로나가 아닌 것을 코로나라고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정말 FDA에 의뢰를 해야겠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냐? 정말 이런 말을 했냐? FDA가 이런 입장을 내놨냐? 한국 코로나 키트가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FDA가 분명하게 했냐라는 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반론을 듣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 진단키트라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알아내는 그 방식도 뭐 한 3-4가지 되나 봐요. 우린 잘 모르니까. 그 진단키트의 적절성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정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FDA가 무슨 방식으로 어떤 키트들을 대상으로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국 키트 부족함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너무 일이 많아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내일 저희가 방송을 아마 미리 녹음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3월 17일 행사가 있어서요. 너무 바빠서 오늘 저녁에 미리 녹음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께 또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3월 17일 오전 11시에 동아일보 앞으로 오시면 저희 또 민원연 활동가들과 함께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님들과 동아일보를 국민이 해고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최철우님, 조선일보는 세계적인 관종이 되어가네요.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또 조선일보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어떠실지. 그러니까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자, 김야옹님도 자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언론과 맞서 싸우시는 두 히어로님께 꾸준히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시는 이정일 PD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당근은 별로. 제가 무슨 당근과 채찍을 제시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히어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린 들깨지 들깨. 들깨입니다. 득달같이 달려드는 민주라는 이름을 단 들깨. 아무리 생각해도 들깨가 멋있는 거 같아요. 요 말을 하신 분은 지금 미래한국당 면접 보셨죠? 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겠다며 미래한국당의 분을 두드리셨습니다. 나 참 그거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네. 홍미라님도 들깨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더욱더 가열차게 들깨가 되도록 사실 저희가 민원연이 들깨가 되려면 지금보다 사람 수가 한 4배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들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후원. 점점 이제 장사꾼이 되어 가겠습니다. 머리띠 한번 하고 나면 안 보이는 이제 뭐 물불 못 가리게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김지혜님 재미까지 어제 방송이 재밌었나? 금요일 방송이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또 너무 감사하고. 팟빵으로 넘어갈까요? 네. 팟빵에는 미련곰탱님이 댓글 써주셨는데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텔레그램으로 슬픈 소식을 접했네요. 동아투 의원님의 슬픈 소식을 접해서 여기에서나마 글을 남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연 텔레그램으로 선생님 그 돌아가신 이야기 권구순 선생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PD님의 복수인가요? 라고 하면서
캡처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엔진한 거 제가. 네, 최장님 본부들의 NG도 안 넣고 편집도 안 했습니다. 저 잘했죠라고. 하여간 그냥 넣어버린 거지. 이게 NG인데 전 이날 방송을 라이브로 봤거든요. NG인데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하여간 말이야. 아주 그냥 김한상님이 나도 민원연애 들깨가 되고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모두가 들깨인 거예요. 예, 들깨. 자 그리고 스콜라님께서 처장님 성대모사 탁월하셨는데 이게 박근혜 옥중 편지를 가지고 쓰셨대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처장님의 성대모사는 안철수가 대박인데. 노란색 메모지님 오늘 저널리즘 괜추는 느낌. 탈곡기에서 들었던 내용들도 나오고 복습하는 기분이었어요. 좋아요. 탈곡기를 더 많이 듣고 보셔야 할 텐데 말이죠. 주변에 팟캐 듣는 분들에게 이미 알렸는데 또 누가 있으려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단 한 분이라도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저희는 감사하고. 솔직히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아이고야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 빠르게 전해주고 저리톡은 아무리 잘해도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늦게 나와요. 그래서 2-3일 정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전해주는 정보가 너무 짧은 거야. 지금 한 주간의 언론의 이 난리 브루스를 담을 재주가 없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로는. 저희도 사실은 하루에 2시간씩 해도 모자라요. 지금. 허덕허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거를 보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저리톡은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잠깐 그러니까 뭐랄까 웰메이드이긴 하죠. 그런데 빠르고 풍성한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좀 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리톡 관계자라서 굉장히 불쾌하네요. 본인이 관계자래. 나는 자문입니다. 자문. 그 맨 뒤에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 본방 나갈 때 맨 뒤에 자문 김원경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자문이 제대로 된 건가 늘 걱정합니다. 제가 그 누구도 잘 알진 못하지만 우리 저리톡 식구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가 훨씬 좋다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걸 듣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는 저리톡인 어떤 미디어 왜 이렇게 웃지? 어떤 미디어 비평 하시는 그 방송보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작가진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원연의 수많은 모니터원들이 그 작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는 저희 2명이 나오지만 저희가 하는 내용은 다 민원연의 정말 여러 활동가와 인턴들이 모아서 엑기스만 계속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저리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합니다. 아유 진짜 그냥 저랑 아이템 때문에 막 1시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어요. 본방 아이템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방송 하십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흑토화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박수 한번. 몇 타라고요? 791.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0 다시. 자, 한국경제의 기사가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 좀 얘기를 해보시죠. 혼자서 제가 계속 떠들라니까 힘듭니다. 제가 들은 거는 제가 하나 해주세요. 저도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그분이 이름이 뭐였냐? 제가 해요? 네, 해주세요. 네, 이거 NG인데. 아무튼